사실 국내 SF 작가들이 쓴 소설은 그런 게 잘 없습니다. 대부분 좀 금방 읽었을. 안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나라 문학판에서. 안녕하세요. 시인계의 개구쟁이, 문화계의 숨은 명콘텐츠 컬렉터 오은입니다. 작사계의 시인이자 시인계의 작사가 귀염둥이 구현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컨텐츠는요, 내가 상상했던 미래가 현실이 된 SF 컨텐츠입니다. 오늘은 곽재식 작가님과 함께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소설 많이 쓰고 있는 작가입니다. SF를 제일 많이 쓴 것 같고요. 요즘엔 소설 아닌 뭐 과학책이라든가 네. 뭐 역사에 관한 책 뭐 이런 것도 종종 내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혹시 최근에 가장 관심사가 생긴 부분이 있다면? 요즘 저의 주요 관심사는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책을 요즘 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신작도 살짝 이렇게 홍보하고 가십니다. 대표적인 작품을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가볍고 웃긴 것도 있고 뭐 되게 학구적인 게 있는가 하면 되게 감성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가 하나 터지나 보자 하면서 이것저것 다 찔러보면 약간 이런 느낌에 가깝거든요. 네네. 제 단편 소설집 중에 당신과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라는 단편 소설집이 있거든요. 그걸로 한번 출발해 보시면 누구나 좀 무난하게 시작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제식 작가님은 처음에 네. SF 작품 읽었던 기억이 있을까요? 처음 기억이 따로 없어요. 아, 되게 어릴 때부터 SF 이런 건 너무 좋아해가지고 텔레비전만 틀면 막 무슨 로봇이 나와서 막 뛰어다니고 은하철도도 깔리고 네, 언제부터인지도 모를 때부터 SF는 접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TV를 틀면 뭐 영화나 아니면 뭐 만화나 이런 쪽으로 접하기 되게 쉬웠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지금 잭 작가님이 SF 소설로 쓰는 이유가 약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겠죠? 네. 소설이 시작이 제일 미천이 적게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영화를 만약에 만든다라고 하면 네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작비도 네, 끌어와야 되고. 잡아야 되고 그에 비해서 이제 소설은 혼자서 그냥 작업해가지고 나오면 그게 그냥 완성된 결과물이 되는 거고. 사실 소설 쓰는 것이나 뭐 시를 쓰는 것이나 간의 수공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뭐 어디 갈 필요도 없고 맞아요. 내가 집안에서 나의 노동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것이 아닐까. 진짜 모든 그런 직업 중에 작가만큼 진짜 미천 안 되는 직업. SF라고 한다면 꼭 이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필수 요소 같은 게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필수 요소 뭘까요? 뭔가 과학적인 느낌 이런 건 좀 있어야 되겠죠? 사이언스 픽션이니까. 그렇죠. 뭔가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김용훈 작가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말씀 가끔 하시는데 그 미래를 예상하고 상상하는 방식으로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회과학이란 말도 있으니까 네. 미래는 이렇게 된다라는 소설을 쓴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SF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별로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듣고 보니까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창작되는 작품들이 다 원미래 느낌이 강했다면 요새는 근미래를 소재로 한 작품이 많은 것도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이제 주제가 내가 상상했던 미래가 현실이 된 SF 콘텐츠. 저희가 이제 또 하나씩 콘텐츠를 소개를 해볼 거예요. 가장 먼저 MC 오께서 콘텐츠를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 저는 이 주제를 처음 듣고 나서 떠올랐던 작품이 있는데 바로 월2라는 픽사의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최근 한 5년 정도 시기 동안에 쓰레기 관련한 영상들을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뭐 한국에도 쓰레기 산이 있는데 누가 불을 지르지 않아도 자연 발화로 불이 붙기도 하고 해서 이제 거기 동네 사람들은 창문을 열 수가 없다고 하기도 하고 산책 같은 것은 아예 꿈도 못 꾼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월이에는 쓰레기 탑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지금 현실을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이는 2800년의 지구를 상정하고 있는데 우주로 나아가서 사람들은 살고 있고 하나의 로봇만 살아남은 거예요. 바로 월2라는 이름의 쓰레기 처리 로봇입니다. 혼자서 지구를 청소하는 동안 지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한번 보고 와 해서 탐사 로봇을 내려보내요. 월이가 새로운 어떤 존재를 보자 처음으로 이브라고 말을 해요. 그때부터 둘의 우정과 뭐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위기나 그 장면들을 보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너무 이해할 수 있어서 이건 정말 연출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대사가 없이 장면을 이끌고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많은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조사를 해보니까 무성 영화 찰리 채플린이나 버스터 키튼 같은 주로 코미디를 다뤘던 감독들의 영화들을 보면서 대사가 없이도 어떻게 사람들에게 웃음을 전할 수 있고 감동을 건넬 수 있는지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노력들 때문에 월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가 픽사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실제 사람이 등장한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영상으로 등장하는 그거죠. 그래서 보통은 사람이 나오는 영화에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경우는 있어도 반대로 그걸 좀 치환을 해서 제작을 한 것도 굉장히 좀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고요. 2부 역을 맡은 성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름이 엘리사 나이트인데 한번 간호금을 시켜봤더니 이 목소리가 너무 찰떡이어서 성우로 발탁된 어떤 그런 예라고 합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목소리라고 하면 되게 아픈 기억이 하나가 있는데 어, 제 바로 앞자리에 커플이 앉아 있었어요. 남녀 커플이 앉아 있는데 혹시 보게 되시면 좀 반성하십시오. 남성분이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뭐 이브가 나타나서 좀 궁금하게 부를 때는 뭐 이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게 나올 때마다 이 양반이 따라하는 거야. 옆에 자기 여자친구를 보면서 그 목소리를 자기도 귀엽게 할 수 있다는 듯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 영화를 생각하면 그분의 그 성대모사가 머릿속에 떠올라요. 악몽 같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어떻게? 추억이 더럽혀지는. 네, 그럼 이 월리에 대한 MC 5의 한 줄 평 듣고 싶습니다. 환경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월이가 매일매일 꾸준히 쓰레기를 쌓아서 올리는 걸 보고 결국은 끈기나 평범함이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평범함과 끈기를 되찾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월이 보시면서 마음 다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곽재식 작가님이 컨텐츠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추천해드릴 소설은 듀나 작가님의 단편집인 면세구역이라는 한국의 SF 단편집입니다. 듀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영화 평론가로 기억하시는 분들 맞아요. 많이 계실 거예요. 한국 창작 SF계에서 단 한 명을 누구를 꼽을 것이냐. 저는 이분 듀나 작가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표지거든요. 지금은 이거 말고 재판으로 다른 표지로 나와 있습니다. 책이. 그래서 이름도 지금 SF 소설 앞에 이영수 SF 소설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곧 이름만 안 바뀌었나요? 쓰죠 요즘에는. 이름만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이영사는 이름이 옛날에 이제 뭐 거래하실 때. 네네, 거래하실 때. 그럴 때 쓰시던 이름인데 그래서 뭐 이게 뭐 본인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고 네. 드라마틱한 이야기로는 2명이나 3명이 이렇게 팀을 짜서 행동을 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세금 처리하는 분이 뭐 이렇다 뭐 그런 설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리고 재식 작가님도 듀나라는 설이 있어요. 뭐 그래서 허황된 설이고요. 나오셔서 자기 말도 책을 안 되는 추천하시는 소리고. 거예요 지금. 말도 듀나 안 되는 작가님은 소리고.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도 SF 소설이 아예 없진 않았을 아예 없지 텐데 않았죠. 독보적인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시대를 굉장히 앞서갔어요. 그때 당시로서는 이거 너무 좀 이질적이고 약간 이국적이고 뭐 이런 생각 아닌가 싶은데 10년, 20년 지나서 보면 그래 이런 게 멋있는 거지라는 거 드는 걸 앞서서 개척한 그런 면이 있고 재미있고 쉽게 읽을 수 있게 내용을 쓰면서도 담고 있는 그 이야기는 되게 심오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어떤 제일 어떤 감정이 폭발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이 있죠. 한두 문장, 한 3, 4문장에서는 막 그런 것도 마음껏 살려가지고 또 써요. 어릴 때 읽었을 때 놀랐던 그런 소설이기도 합니다. 뭔가 전력 질주를 하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질 때의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막 달려가는 거 재밌어가지고 이야기가. 그런데 이제 그런 문장들을 마주하고는 숨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방식의 글쓰기를 하시지 않을까. 돌분리에 걸리면서 약간 충격을 받는. 충격을 받으면서 네. 한번 약간 쉬어가면서 뭔가 돌아봐야 된다.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그 소설을 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술술 읽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그 SF라는 장르에 대해서 독자분들이 접근을 할 때 어렵다? 아니면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이 듀나 작가님의 면세구역 중에서 SF 입문자들에게 좀 추천할 만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일단 SF가 어렵다는 게 약간 좀 오해고요. SF는 영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겠다 진짜.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소설, 특히 단편 소설 같은 거 내다 보면 외국 작가가 좀 먼저 눈길을 받는 그런 게 있어요.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깊이 있고 어려운 게 좀 먼저 소개된 경향이 있는데 사실 국내 SF 작가들이 쓴 소설은 그런 게 잘 없습니다.
대부분 좀 금방 읽었을. 안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나라 문학판에서 봤을 때 누가 한 3페이지 읽어봤을 때 이거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해도 살아남기 힘든데 국내 SF 작가들 소설은 대부분 쉽고 재밌는 것들이 주류거든요. 입문자용으로 한 편만 꼽는다면 이 책에도 실려 있는 나비 전쟁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나비 효과라고 네네. 해가지고 어디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뭐 다른 대륙에서 태풍이 분다. 인과관계 연결고리에 의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계속 미치다 보면 사소한 변화가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나비 전쟁이라는 내용은 뭐냐면 주인공의 아버지가 초능력을 갖고 있는데 나비 효과들을 다 추적해서 볼 수 있는 시선을 갖고 있는 게 이 사람 능력인 거예요. 내가 여기에 돌을 하나를 놓고 가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거기 돌불에서 넘어질 건데 그 사람이 자빠지면 상처가 크게 생길 거기 때문에 병원에 가게 되는데 간호사하고 그때 불륜을 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종사하고 있던 뭐 사업체가 무너져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바뀌어서 이웃나라하고 뭐 전쟁을 하게 된다 뭐 이런 것까지 쫙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 되게 신중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갈등 이런 것을 다룬 소설이 최고다. 나비 전쟁이거든요. 누구나 봐도 재밌게 읽으실 내용이고 뭔가 되게 소심해지고 신중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일상에서 막 아메리카노인지 카페라떼인지 이걸로도 엄청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네. 근데 보시고 나면 소심한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이야기가 또 엄청 대심하게 변해갑니다. 볼만해요. 소심에서 대심으로 가는 그 이야기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20년 후에 지금 현재를 내다본 한국 SF 대표 작가 듀나의 대표 단편집 면세구역 되겠습니다. 제시 작가님이 듀나 작가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MC9가 가지고 온 네. 컨텐츠가 궁금합니다. 저는 김초엽 작가님의 첫 장편 소설이죠. 지구 끝의 온실. 요즘 대세죠. 네. 김 작가님. 네. 그리고 저는 책이 너무 깨끗하잖아요. 진짜 이 세월 차이가 딱 보이는 지구 끝에 온실이라고 했을 때 상상하게 되는 여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일단은 지구 끝이 어딘지, 지역인지 아니면 시기인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하게 하기도 하고 약간 따뜻한 느낌도 들고 이런 제목을 보면 꼭 이상한 상상을 해요. 지구 끝의 온실, 온실 속의 화초, 뭐 화초 속에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끝말잇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해서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치고 말았답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더스트, 이 먼지로 인해서 세상이 거의 멸망을 해버린 상황인 거죠. 거기서 이제 생존하려고 하는 한 자매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더스트는 끝났어요. 그럼 끝나고 어느 정도 재건이 된 세계에 네. 관한 이야기가 지금 시점으로 출발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영이라는 중심 캐릭터가 하나 나와요. 네. 사실 이 인물로 인해서 과거의 인물들 그리고 미래의 인물들까지 다 연결이 된다고 보셔도 괜찮은데 갑자기 모스바나라는 그 식물이 계속 자란다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건드리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면서 이제 봐요. 모스바나에 대해서 약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감각을 받아요. 그 식물이 이제 작용을 하는 게 그 더스트를 어느 정도 이제 완화시켜주는 또 작용을 하는 거죠. 어쩌면 인류를 구해줄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는데 그렇죠. 자매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따라가다 보면 사실 이 식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떻게 보면 끈끈한 인류에 가까운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개해 주신 내용 들어보니까 이게 되게 더스트로 뒤덮인 되게 무시무시한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인데도 전체 흐름은 뭔가 약간 사람을 힐링해 주는 듯한 네.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를 다루고 있는데도 이게 다 읽고 나면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SF지만 어렵고 뭐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금방 아니죠. 쉽게 갈 수 있잖아요. 네. 한국 SF 작가들이 이렇습니다. SF가 영어라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김초익 작가님이 고민을 많이 했대요. 이 먼지로 뒤덮인 걸 어떻게 해결하지? 뭐 벌레, 바이러스 뭐 이런 걸 다 생각을 해보셨대요. 결국 한 가지 결론밖에 안 나왔다. 식물. 공기정화 식물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식물만이 이 지구를 구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결론이 또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초엽 작가님이 이 책을 발간하기 전에 어떤 출간 전 인터뷰를 읽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망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망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서 뭐 하고 싶은 말씀을 전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정말 망하지 않기 위한 이야기들 그러나 그걸 너무 어둡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뭔가 귀 쫑긋하고 기울일 수 있게 만드는 이야기로 구성해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명장면이나 명대사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사 하나를 그러면 제가
이 책에서 읽어볼게요. 2부쯤에 나오는 대사인데 지금부터는 실험을 해야 해. 내가 가르쳐 준 것, 그리고 우리가 마을에서 해온 것들을 기억해. 이번에는 우리가 가는 곳 전부가 이 숲이고 온실인 거야. 돔 안이 아니라 바깥을 바꾸는 거야. 최대한 멀리 가. 가서 또 다른 프림빌리지를 만들어. 알겠지? 이 지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건 이 약속뿐이다. 사실 장소에 구애될 게 아니라 지구 곳곳에 우리가 또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을 던져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후 변화가 뭐 지구를 많이 아프게 하고 이러고 있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고 계신 일들이 있는지 제식 작가님.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말씀드린 책을 쓰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기후 변화를 위해서 하시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책을 쓰는 것입니다. 그럼 이 책의 한 줄 추천사 MC9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해도 그렇게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식 작가님 오셨으니까 이렇게 또 보내드리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SF 작가 지망생들에게 소설 쓰는 팁 하나 소개해 주시고. 얕은 수, 짭짤한 수법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사실 뭐 알려진 방법이에요. 사실은 SF 소설이 아닌 이야기 중에 네. 재미있는 걸 하나를 골라가지고 배경만 SF스럽게 바꿔보기. 예를 들어서 로빈슨 크루소를 보면 사람이 무인도에 표류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혼자서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겨우겨우 온갖 아이디어를 이용해 살아남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의 배경을 무인도가 아니라 화성에서 혼자 남은 우주 비행사로 하면 아시안 같은 그런 이야기처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무슨 이야기든지 간에 배경만 SF스럽게 미래로 우주로 로봇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바꿔치기 해보자. 잘만 하면 그 정도로도 괜찮은 SF 어느 정도 쓸 수 있다. 팁으로 드립니다. 이건 진짜 꿀팁 같은데요. 무에서 유가 아니라 유에서 유라는 말씀을 여기서 또 하셨습니다. 자기 책 이미 홍보하시고. 있던 것에서 다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 보여주셨고요. 관련해서 제가 행사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퓨처쇼 2021을 개최합니다. 일상에서 미래 기술을 경험하라는 슬로건 아래 미래기술 관련 트렌드, 전시공간을 조성해서 거기서 체험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하는데 소상공인과 연계해서 매장의 기술 혁신과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는 체험 행사라고 하니 많이 방문해 주세요. 네, 저희 콤플렉스가 업로드된 바로 내일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시흥시 배구지구에서 이 퓨처쇼가 열린다고 하니까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요, 오늘 함께 하신 소감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네, 즐겁고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식 작가님은 듀나 작가님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정하고 저희가 맞습니다.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또 새로운 컨텐츠들을 모아서 새로운 기획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만나요. 안녕.